지난 시간에는 재테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시작할 때 금, 주식 등의 자산을 사기 위해 필요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자산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은행 계좌는 우리가 친구에게 송금 등을 할 때 필요한 계좌입니다. 그런데 은행 계좌로는 주식과 금 등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표시한 문서를 뜻합니다. 증권 계좌가 있어야만 삼성전자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금과 같은 자산도 살 수 있지요.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신분증뿐입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기에 삼성증권 계좌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증권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후 계좌 개설을 시작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활용하는 주요 계좌에는 종합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계좌 4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과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계좌인 종합계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의 광장입니다. 주식, 채권, ETF 등 어떤 자산이든 사고 팔 수 있고 내 돈을 언제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우선 국내 주식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국가가 15.4% 떼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도 종합계좌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배당 소득세뿐만 아니라 연간 합산 손익에서 250만 원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 면제 혜택이 전혀 없는 이 계좌는 사실 세금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을 살 때 아주 낮은 수수료와 세금의 혜택이 있는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계좌로서 종합계좌가 필요합니다. 종합계좌에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혜택이 있는 계좌들을 출시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 계좌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만 살 수 있는 것이 혜택의 기본 조건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도 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ISA 계좌는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절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익통산입니다. 종합계좌는 A 종목에서 1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100만 원 잃으면 번 돈 1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내 주머니는 본전인데 세금은 나가는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ISA 계좌는 다릅니다.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0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계좌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이고 배당금,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서도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도 9.9%라는 저율과세를 적용합니다. 종합계좌의 15.4%에 비하면 엄청난 할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3년은 돈을 묶어둬야 합니다. 중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택지이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좌들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2가지가 있죠.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세액공제입니다. 매년 내가 넣은 돈의 최대 16.5%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또한 두 계좌 모두 개별 주식을 살 수 없지만 운용의 자유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별 주식은 못 사지만 ETF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자산의 30%를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담아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안전벨트를 채워둔 격입니다.
두 계좌 모두 원칙적으로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죠. 다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좌의 종류를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당장 쓸 돈은 종합계좌에, 3년 뒤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ISA 계좌에, 55세 이후의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담는 것이 자산 배분의 정석입니다. 당장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종합계좌와 함께 ISA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설할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 개설에 관한 약관 확인 및 동의,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투자 성향 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비대면으로도 계좌가 개설됩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면 주식, 금 등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증권 계좌별 주식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검색창에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종목을 사려면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종목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의 주문 내역이 있는 호가창과 현재 가격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가격 단가를 누르고 사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매수를 위한 총 금액이 뜹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매수 내역을 바탕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주문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주문한 매수 가격에서 매수가 체결되면 잔고에 매수한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과 수량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종목을 팔기 위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매수가 아닌 매도 버튼을 클릭해서 팔고자 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활용해 가장 간편하게 금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금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금현물이라고 치면 나오죠.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개별 주식이 아닌 여러 주식이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해요. 금 ETF는 금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TF는 여러 증권사에서 상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 ETF더라도 타이거 KRX 금현물 ETF가 있고 에이스 KRX 금현물 ETF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금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을 만들 때 증권사에 따라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출시한 것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이고 에이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만든 ETF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금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을 만든 것이기에 수수료 등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것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갖추신 겁니다.